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기출문제 풀이 영상 2-3단원 해안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교재 35페이지부터입니다. 자, 1번이에요. 가나 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는 서해안, 자, 나는 동해안에 해안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서해안은 대체적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죠. 자, 먼저 1번에 가에는 현재 석호가 많이 분포한다 라고 했는데, 석호는 주로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렸고요. 자, 2번에 리아스해안은 후빈기 해수면 상승 때 골짜기가 침수되어서 만들어진 복잡한 해안을 리아스해안이라고 하죠. 이 리아스해안은 동해안이 아닌 서해안과 남해안, 서남해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조차가 크고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다. 자, 조차는 만조 때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조차고, 조류는 밀물, 썰물을 조류라고 합니다. 자, 조차가 크고 조류의 작용이 활발한 곳은 서해안, 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신생대 집안 융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자, 신생대의 집안 융기 작용을 경동성 요국 운동이라고 하죠. 경동성 요국 운동은 동쪽을 더 많이 융기시킨 운동이기 때문에 융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은 동해안이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나는 가보다 해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라고 했는데, 서해안 쪽으로는 하천이 길게 흐르다가 서해안 쪽으로 퇴적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작죠. 하지만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은 길이가 대체적으로 짧기 때문에 퇴적물 입자가 큰 물질을 바다로 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동해안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의 A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 찾아야 될 게 석호, 파식대, 해시계 셋입니다. 자, 먼저 A는 해안 절벽, 해시계죠. 해시계. 자, B는 해시계 앞에 노출된 평탄면인 파식대. 자, C는 동해안에 위치한, 요건 석호죠, 맞죠? 강원도 화진포 호수입니다. 자, 먼저 1번에 A는 만보다 곳에서 주로 발달한다. 자, 해시계는 침식 지형이죠. 그래서 A나 B나 둘 다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요 침식 작용이 활발한 곳은 해안의 돌출부인 곳이죠. 그래서 만보다 곳에서 주로 발달한다 라고 하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에 B는 주로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되었다. 자, 파식대도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건 우리가 유일하게 갯벌로 배웠습니다.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지형은 갯벌밖에 없다. 자, 3번에 C의 물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 자, 석호는 바닷물과 담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낮은 편이죠. 그래서 C의 물은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낮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물론 석호의 물은 염분이 그래도 조금은 섞여 있기 때문에 100% 담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강물보다는 일반 하천수보다는 염도가 높고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낮다는 것이죠. 자, 4번에 A, C 모두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자, C는 절대 확대되는 지형이 아닙니다. 자, 석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이 축소되는 지형이죠. 하천의 퇴적 물질이 석호로 유입이 되면서 석호 바닥에 퇴적되다 보면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해식이나 파식대는 규모가 커질 수는 있어도 석호는 절대 규모가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에 B, C 모두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모든 해안 지형은 현재의 해안선이 확정된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특히 석호 같은 경우에는 후빈기 해수면 상승으로 골짜기가 침수당한 그 만입부가 생기고 나서 만입부 앞에 사주가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호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해안 지형들은 다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은 해안 지형의 모식도이다. 이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먼저 A는 해안의 절벽, 해시계죠. 해시계. 자, B는 해시계 전면에 노출된 평탄면인 파식대. 자, C는 돌기둥 모양으로 살아남아있는 바위섬, C 스택이죠. 그래서 A, B, C는 모두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D하고 E 중에, 자, D는 만입부에 모래가 퇴적된 지형이니까 사주고요. 자, E는 사주에 의해
만이부와 분리된 바다와 분리된 만이부의 호수니까 석호가 되겠죠. 자, 선택지 풀이할게요. 자, 기억에 A는 침식에 의해 육지 쪽으로 후퇴된다. 자, 해식에는 침식 작용을 받는 거고요. 자꾸 침식을 받다 보면 해식의 위치는 점점 육지 뒤쪽으로 자, 후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자,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의 B는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파식대는 퇴적 지형이 아닌 거죠. 파식대는 파랑의 침식으로 자, 형성되는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C는 D보다 파랑 에너지의 집중도가 높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받는 곳은 침식 지형 쪽인 거죠. 그래서 A, B, C 쪽이 D나 E 쪽보다는 파랑 에너지의 집중도가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E는 D의 성장으로 형성된 호수다. 석호는 사주의 성장으로 형성된 호수. 사주가 이렇게 만이불을 막으면서 만들어진 호수니까 리을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해안지역 답사 보고서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은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입니다. 우리는 이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부르죠. 자, 니은 사주의 성장으로 만이분과 막혀 형성된 호수. 이 호수를 우리는 석호라고 합니다. 자, 디귿에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평탄한 바위면. 해식의 앞에 평탄한 파이면은 우리는 파식대 라고 하고요. 자, 리을에 집안의 융기에 의해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계단 모양의 지역. 이 계단 모양의 평탄면은 해안 당구죠. 해안 당구는 과거의 파식대나 해안 퇴적 지형이 융기한 지형입니다. 자, 선택지 풀이를 할게요. 자, 먼저 기억의 밑에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자, 사구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담수가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니은의 물은 주로 농업용수로 활용된다. 석호물은 100% 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염분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은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면적이 넓어진다. 자, 해시계가 뒤로 가면 자, 전면에 노출된 파식대의 면적은 넓어지겠죠.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서는 과거 바닷가에 퇴적되었던 둥근 자갈을 볼 수 있다. 해안 당구는 과거의 파식대가 융기한 지형이기 때문에 과거의 바닷물에 영향을 받은 둥근 자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니은 5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해안 지형에 관한 체험학습 보고서.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 오른쪽에 요 그림도 힌트고 글도 힌트입니다. 자, 두 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퇴적되어 형성된 니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은은 사빈이 되겠죠. 사빈. 자, 그리고 요 기억은 이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그 배후에 퇴적되어서 형성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사구죠. 그래서 기억은 사구. 자, 니은은 사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형성 및 분포 요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자, 과거의 파랑의 침식으로 평탄해진 리을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 리을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리을이잖아. 그래서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평탄한 면. 요 리을은 파식대죠. 자, 리을은 파식대. 자, 그리고 이 파식대나 해안 퇴적 지형이 융기해서 자, 만들어진 지형이니까 디귿은 해안 당구죠. 자, 디귿은 해안 당구. 자, 그리고 미음은 전면에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음은 해시계. 자, 미음은 해시계입니다. 자, 선택지로 갑니다. 자, 1번에 기억 사구는 담수를 저장하는 물 저장고 역할을 한다. 지하에 담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기억은 니은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사빈과 사구 중에 자, 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퇴적되는 거기 때문에 사빈보다 사구가 퇴적물 크기가 작죠. 그래서 사빈이 사구보다 더 커야 됩니다. 사구가 더 작아야 돼요.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디귿과 미음, 해안 당구와 해식에는 주로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발달한다고 했는데 둘 다 침식 지형입니다. 자, 그러면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주로 발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에
리을은 미음의 육지 쪽으로 후퇴하면서 점점 좁아진다. 자, 파식대는 해시계가 육지 쪽으로 후퇴하면 점점 넓어져야 되겠죠. 넓어진다 라고 해야지.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5번에 기역과 리을의 침식을 막기 위해 모래 포집기가 설치된다. 자, 모래 포집기는 사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사구에 기역은 맞는데 파식대에는 모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식당할 모래도 없는데 모래 포집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위성사진에 나와 있는 5지형을 찾겠습니다. 사구, 사빈, 사주, 석호, 해시계 5개를 고를 텐데요. 자, 먼저 A가 모래사장인 사빈이죠. A는 사빈. 자, B는 사빈 뒤쪽에 있는 언덕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구죠. 자, B는 사구. 그리고 C는 해안의 돌출부에 형성됐으니까 해식애가 있을 거고. 그리고 D는 누가 봐도 여기는 호수니까 석호죠. 자, 그리고 석호 앞에 석호를 만든 자, 모래톱 E가 사주가 됩니다. 자, 1번 선택지에 A는 C보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된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은 해안의 돌출부의 C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바람에 날려간 모래로 구성된 사구가 더 작아야 됩니다. B가 더 작아야 되죠. 틀렸고요. 3번에 A와 E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라고 했는데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건 갯벌이 유일하다 그랬습니다. 자,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건 갯벌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래서 사빈과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4번에 B와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석호는 절대 규모가 확대될 수가 없고요. 자, 요건 앞에 문제에서 설명드렸죠. 하천의 퇴적 물질이 석고 바닥에 쌓이니까 석고는 규모가 확대될 수 없고, 그리고 사구는 파랑의 작용을 받는 지형이 아닙니다. 바람에 날린 모래가 운반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B도 이 말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까지 다 틀렸고요. 5번에 D와 E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석고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입부가 만들어진 후에 그 만입부에 사주가 쌓이면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사주, 석고 모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된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고, 자, 위성사진에 나와 있는 해안 지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선택지 보면서 하나씩 갈게요. 자, 먼저 1번에 D호수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D호수는 동해안에 사주가 만입부를 막아서 생긴 석고죠. 자, 석고는 반드시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B는 C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B하고 C 중에 자, C는 갯벌이고요. 자, B는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모래가 쌓인 거니까 사빈 혹은 사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빈은 모래고 갯벌은 진흙이니까 퇴적물 크기는 사빈이 커야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오염물질 정화 기능은 갯벌에서 있는 거죠. 자, E는 석고 앞에 퇴적된 요거 사주니까 사주하고 갯벌 중에 오염물질 정화 기능은 갯벌이 큽니다. 자, 틀렸고요. 자, 4번에 A와 F는 육궤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육궤도는 모래톱에 의해서 사주에 의해서 섬과 육지가 연결되어야 되죠. 자, 여기서 A가 육궤도인 걸 보면 자, 요렇게 지금 모래가 쌓여 나와서 지금 이 섬이 연결되었죠. 그래서 A는 육궤도가 맞아요. 자, A는 육궤도가 맞는데 F는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흔적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F는 육궤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C와 D는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석고 절대 확대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갯벌은 조류의 작용을 받는 거지 파랑의 작용을 받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 8번으로 갈게요. AD 지형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지형도에서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A는 이렇게 곰 발가락처럼 해안에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해안 침식 지형을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해안 침식 지형인 해시계가 있는 곳입니다. 자, B는 바다 위에 점이 찍혀 있는 지형이니까 갯벌이고요. 자, C와 D가 육지 위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모래가 퇴적된 지형인데 C는 바다 바로 옆에 위치하니까 자, 사빈이 되고요. 자, D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타고 날아가서 쌓인 언덕 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해볼게요.
A는 주로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다. 자, 해안 절벽 해시계는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니까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 B 갯벌은 매일 주기적으로 바닷물에 잠기는 곳이다. 갯벌은 밀물 때, 그러니까 만조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쫙 빠진 간조 때 육지로 드러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닷물에 잠긴다. 니은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1번이죠. 자, 디귿에 C는 주로 조류의 태적으로 형성된다. 자, 사비는 조류가 아니고 파랑과 연안류의 태적으로 형성이 되죠. 자, 조류의 태적으로 형성되는 건 B 갯벌입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바람 타고 날아간 모래가 있는 사구가 사빈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D가 더 작아야 된다. 자,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1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지도의 AE에서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 B, C, D, E 지형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여기에 절벽 표시가 해안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절벽에서부터 등고선이 5개 정도 막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자, 해안은 경사가 굉장히 급한데 A쪽은 등고선 간격이 넓은 구간이죠. 그래서 절벽 위의 평탄면인 해안 당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B는 절벽 앞에 떨어져 나온 섬들이니까 여기는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C스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서 C, D, E는 모두 점이 찍혀 있으니까 뭔가가 퇴적된 지형인데, 자, C는 바다 위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갯벌이고요. 자, 육지 위에 점 찍혀 있는 D, E 중에 바다랑 가까이 있는 D가 사빈이고요. 자, E가 사빈 뒤쪽에 있는 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선택지에 해안 당구는, 그러니까 A 해안 당구는 과거 파식대가 융기된 지역 맞죠? 자, 파식대가 융기해서 올라간 계단 모양의 평탄면입니다. 자, 2번의 B C스택은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육지에서 분리된 지역. 그래서 차별 침식의 결과죠, 맞죠?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2번 맞고요. 자, 3번에 C는 주로 조류에 의해 퇴적된 지형이다. 갯벌은 조류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된 지형이 맞죠? 자, 3번 맞고. 자, 4번에 D 사비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된 지역. 이것도 맞고요. 자, 5번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를 비교하는데 사구하고 사빈 중에 바람에 날린 모래가 있는 사구가 사빈보다 입자 크기가 작아야 되죠. 그래서 E가 작아야 된다. 자, 5번이 틀렸죠. 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지도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건 선택지부터 볼게요. 자, 먼저 A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A 섬이 지금 황해, 서해 있는 섬입니다. 이 황해 바다는 지금 수심이 100m가 안 되는 바다죠. 그래서 최종 빙기 때는 자, 육지였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A는 최종 빙기에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에 C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했는데, 자, C가 갯벌이니까 바다 위에 점 찍혀 있는 갯벌이니까 오염 물질 정화하는 기능 있겠죠. 자, 2번 맞습니다. 자, 3번에 E는 주로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E는 사빈이고요. 자,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니 3번 맞습니다. 자, 4번에 E는 C보다 퇴적물 중 점토의 비율이 높다. 점토는 진흙이죠. 입자가 가느다란 진흙. 자, 갯벌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비는 모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토 비율은 갯벌이 더 높아야 되죠.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에 B, D 모두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했습니다. 육계도. 자, B는 여기에 점 찍혀 있는 여기가 지금 사주입니다. 맞죠? 그래서 연결된 섬이니까 육계도 맞고요. 그 다음에 D도 여기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육계 사주에 의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이죠. 그래서 D, B 모두 육계도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이죠. 자, 우리 11번입니다. 자, 지도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번 선택지에 A는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했습니다. 요 모래가 요렇게 이 A 섬을 이어줬죠. 그래서 육계도 맞죠. 그래서 A는 육계도 맞다. 자, 1번 맞고요. 자, 2번에 B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자, B가 지금 섬인데 이 섬이 지금 황해바다에 있죠. 자, 황해바다는 수심이 100m가 안 되니까 최종 빙기째는 다 육지였고 이 B도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었겠죠. 2번 맞습니다. 자, 3번의 C는
파랑에 의한 차변 침식의 결과로 형성되었는데, 자, C는 해안 절벽 앞에 분리된 섬이죠. 그래서 C는 C 스택입니다. C 스택. 자, 차별 침식의 결과 형성되는 거 맞고요. 자, D하고 E는 모래가 퇴적된 지형인데 D는 바다에 가까운 곳이니까 사빈, E는 그 뒤쪽에 사구입니다. 자, 4번에 D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된다. 요거 맞죠? 자, 5번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사구가 더 작아야 됩니다. 요거 몇 번? 지금 정답으로 지금 나왔죠.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역은 사빈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사빈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는 침식을 받잖아.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서 퇴적 작용을 받는 거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서 주로 발달하겠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의 해안 사구에 밑줄 그어져 있고, 사구는 지하수가 저장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지하수는 담수죠, 맞죠? 그래서 니은의 지하수는 담수다, 담수. 자, 담수는 민물이야. 그러면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높아야 되니 낮아야 되니? 낮아야 되는 거죠.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모래 포집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모래 포집기는 사구에 침식을 방지하는, 사구의 모래가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죠.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의 그로이는 사빈 앞쪽에 설치해서 사빈의 모래가 유실되는 걸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죠. 그래서 선생님 교재 여기에 여기 몇 페이지야? 34쪽 오른쪽 아래에 요 그로인하고, 자, 모래 포집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자,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7쪽 12번까지 해안지형 관련 문제 12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